Computer Espresso. 예, 1강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비트, 바이트가 컴퓨터 정보의 가장 이 기본 단위인데, 그래서 이놈의 정체가 뭐냐로부터 해서 비트, 바이트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라는 게 진공관 이후에 나온 그 전자소자인데, 이게 과거에는 주로 앰프, 물론 현재도 쓰이지만 앰프로 사용되어 왔어요. 이거는 증폭기죠, 증폭기. 폭을 증가시킨다. 앰플리파이어죠.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생겼는데, 트랜지스터에서 이미터, 콜렉터,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다리가 3개가 나와 있어요. 요게 베이스고, 요게 콜렉터고, 요게 이미터예요. 전자회로는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 이전에 이 일반적인 그 전자 소자 중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돌리기 있는 게, 이건 뭐 약간 원반형으로 생겼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저항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변 저항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 수동으로 손을 돌려서 저항값을 바꾸는 것이 되겠죠. 그런 소자인데, 트랜지스터가 나오면서 요게 베이스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이 전체의 저항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동이 아니죠. 전류 가지고 저항값을 제어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가변 저항을 영어로는 포텐시오미터라고 그러고, 그래서 특징이 이 저항값, 레지스탄스가 controlled by base current예요. 지금 이쪽 베이스 단자에 들어오는 전류의 양을 가지고 저항값을 제어를 한다 얘기죠. 지금 여기다 그린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BJT라고 그래요. 뭐 전자공학 많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 기본적인 그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베이스 전류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베이스 전류 값이 0 마이크로암페어 점점 이렇게 증가하죠. 120 마이크로암페어까지. 그러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I 아웃 값은 요게 0일 때 요건 약간 흘러요. 이쪽에 약간 흐른다. 점점 증가하죠. 여기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면서 요것도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전류가 120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되면 출력은 2.5 밀리암페어로 확 늘어나 버려요. 이게 이 자체가 뭐예요? 요게 여기에 비례해서 여기 조금 요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게, 그래서 이게 증폭 앰플리파이어죠. 우리가 소리의 크기를 증가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 파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예를 들어 2배 증폭이라면 요만큼 해서 이게 이렇게 커진다라는 얘기죠. 소리가 이렇게. 이게 증폭이죠. 증폭.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그런 앰프 기능을 하지만, 이 컴퓨터에서 트랜지스터는 주로 이 영역이 아니고, 가운데 영역이 아니고 여기하고 여기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0일 때 하고 베이스 전류가 120, 그러니까 포화 상태일 정도로 많이 흘렸을 때 출력 전압이 이거는 5V에 가깝고 요거는 0V에 가깝다. 이 점을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스위치로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가 0이면은 여기 전류가 거의 안 흐르면은 출력 전압, 여기서 끄집어낸 출력 전압이에요. 이게 거의 5V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자체가, 이 저항값이 인피니티다, 무한대다 이거예요. 저항이 무한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를 않죠. 그죠? 마지막 이거는 오프 상태하고 비슷하다.
스위치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여기서 스위치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값은 요게 그라운드예요. 우리 접지라고 그러죠. 접지. 땅에 붙어 있다. 그러면 이 땅으로부터 요 위치까지의 전압은 여기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류 커런트 I가 제로니까 이 전압이 5V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기까지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 저항을 통해서 전압 강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없다. 그러니까 5V 그대로 유지되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 컴퓨터에서는 오프 상태로 바라보자 이죠. 오프 상태. 이걸 이진수 0으로 놓을 수도 있고 뭐 뒤집기도 하는데 반면에 이게 120 이게 포화 전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흘려버리면은 이 사이가 저항값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저항이 제로라는 얘기는 뭐 초전도체 상상하면 좋죠. 그래서 이거를 등가 회로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거의 쇼트 됐다라는 얘기하죠. 우리가 쇼트가 일어났다 전기에서 이거는 오픈이고 개방이고 이거는 쇼트 단락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여기 그라운드의 전압이 제로니까 여기나 뭐 여기나 다 전압이 같죠. 이것도 제로예요. 전압이 제로 볼트에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이진수 1을 표시한다. on 상태. 스위치 on, 스위치 오프. 이게 이진수 0, 이진수 1. 뭐 이런 식으로 스위치로서 우리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비트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스토리지. 이게 1비트를 저장하는 그 회로도예요. 근데 사실은 이 경우의 트랜지스터는 BJT 대신에 FET라는 걸 써요. 뭐 전기 장을 활용하는 조금 다른 이 반도체예요. 반도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 베이스 이미터 콜렉터 이런 용어 대신에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이런 용어를 써요. 사실은 이거는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은 틴 필름이 막을 써요. 아주 얇은 막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요게 그럼 요쪽이 예를 들어 BJT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게이트라 이거죠. 게이트. 그럼 이게 뭐 소스고 이게 드레인이라 이거죠. 그럼 요게 게이트고 소스고 드레인이라 이거죠. 요게 아주 얇은 막으로 입혀서 이 반도체를 구현을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 길이가 이런 길이가 게이트 회로의 길이가 거의 나노 레벨이에요. 나노.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죠. 굉장히 가늘죠. 그래서 먼지 하나 떨어지면 이건 뭐 축구장 하나가 떨어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도체 기술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사실은 요 카패시터 이게 콘덴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콘덴서 콘덴 5R인지 모르겠네. 여기에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저장이 되면은 이 사이에 전기장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저장된 상태를 스위치 on의 상태 1이라고 보고 여기에 이 대전판 사이에 전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요거를 에너지가 없으니까 요거는 이진수 0을 표시한다. 비트 값이죠. 비트 값이 1이고 0인 거 1은 여기에 전하가 있는 거고 0은 전하가 없는 거. 디스차지가 일어나는 방전이 일어나는 상태죠. 그래서 그거를 1비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요 원 트랜지스터 원 카패시터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놈이 동작하는 거는 펄스 트레인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거는 수정 발진자 컴 내부에 수정 발진자가 있어요.
그놈이 이렇게 좀 이따가 또 똑같이 이렇게 사각형 펄스, 이 펄스 열이기 때문에 펄스 트레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5V고 이게 0V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박자 맞추는 기계예요. 컴 내부에 모든 이 비트 값이나 이 저장 장치의 내용은 요 클락 펄스가 올라갈 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갈 때 하기도 해요. 이 박자를 맞추어 가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딱 올라간다 5V로. 그러면서 여기 비트 라인에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리드 되기도 하고 라이트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드 할 거냐 라이트 할 거냐는 별도의 선로가 따라 붙어요. 그거를 우리 컨트롤 버스라고 부르는데 얘가 이 리드 라이트 명령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봅시다. 여기에 예를 들어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어서 현재 1 상태에 있다면은 리드 명령이 들어오면 요 1의 값이 이쪽에 저장돼요. 1이라고 이쪽에 이 내용이 이쪽으로 간다 이거죠. 라이트 명령이 되려면은 여기다가 비트 라인에다 1을 실은 다음에 라이트 명령을 때리면 이게 차징이 된다 이거죠. 차징이 된다 이거죠.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읽고 쓰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D램을 구현한 거예요. D는 다이내믹의 약자예요. 왜 다이내믹이냐? 지금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날아가요. 예를 들어 방전이 생겨요. 방전. 우리 누전이 생기죠. 리키지가 생긴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 바이너리 1을 저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가끔 여기다가 전하를 쏟아 부어줘요. 그걸 리프레시라고 그러는데 리프레시 해줘가지고 이놈 다시 여기에 플러스가 좀 추가되게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D라는 의미는 리프레시라는 의미예요. 리프레시. 다시 종종 전화를 부어준다. D램이 다이내믹 램. 반대로 S는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이건 정적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회로가 달라요. 이거는 렛치라 그래가지고 좀 트랜지스터도 많고 해서 이걸 가둬버려요. 바이너리 0, 1 값을 가둔다. 그래서 이거는 리프레시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S램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D램보다는 고가죠. 네, 그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정체를 알았으니까. 자,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를 줄인 말이에요. 비트는. 그래서 바이너리 디지트는 이진 자릿수라는 의미죠. 그죠? 이진 자릿수는 요게 1비트이면은 이진 자릿수는 요게 들어갈 수 있는 건 0 아니면 1이에요. 우리가 10진수를 보면 0부터 1 해가지고 9까지 나가죠. 10진수의 심볼, 기호는 10가지인데 그럼 10진수에 10이라는 숫자는 없죠. 심볼로 바라보면. 그래서 그 다음 숫자가 뭐냐고 그랬더니 요거 빌려와서 10, 요게 그 다음 숫자. 같은 맥락에서 이진수는 0하고 1까지예요. 2라는 숫자는 없어요. 요게 두 가지죠. 두 가지. 역시 그 다음 숫자는 뭐냐 하면 여기 0, 1 차용해서 1, 0를 그 다음 숫자로 바라본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스위치 on, off를 이걸 1로 잡고 이거를 0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뭐 구현에 따라서 이걸 0, 1로 놓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든 그 아까 얘기한 스위치가 바로 이진수 1 혹은 0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비트 수가 두 개이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은 00,
01, 10, 11. 이건 네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요거는 두 가지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yes가 no가 했을 때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그때 어떤 사람이 야 약간 더 yes다 그러면은 그 경우를 조금 경우의 수를 더 세분해야 되겠죠. 세분. 네, 세분.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요거 요렇게 있는데 십진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십진수에서 256 그러면 2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10의 1승 플러스 6 곱하기 10의 0승. 요거 모든 수의 0승은 1이죠. 이렇게 하듯이 이진수 101 그러면은 이거는 2 곱하기 이번엔 미수가 10이 아니에요. 2에 여기 2가 아니고 여기 1에 1 요놈 1 곱하기 2에 몇 자리냐 요 1 밑에 하나 두 자리죠 제곱 플러스 요거 0 곱하기 2의 1승 플러스 요 1 곱하기 2의 0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얼마냐면 5가 되겠죠. 5. 그러면 요거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요거는 1이고 십진수 여기 2고 십진수 3이 되겠죠. 요건 물론 얘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게 3비트로 바뀌면은 저장 공간이 3비트로 늘어나면 요 2비트의 경우에 수에다가 요게 0 또는 1이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x가지라고 그러면 2 곱하기 x가지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000, 001 쭉 해서 111까지 여기 십진수로는 0, 1 해가지고 7까지 8가지의 경우를 담는다. 여기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n비트로는 2의 n승 경우의 수를 담을 수 있다. 근데 컴 내부에 구현상의 편이기 때문에 비트 수가 대개 1, 2, 4, 8, 2의 n승으로 나가요. 예를 들어 7비트짜리는 그건 굳이 하자면 하겠지만 안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 한 쌍씩 증가한다. 우리가 32비트 머신이다, 64비트 머신이다. 그것도 2의 n승 차원에서 그렇게 변화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바이트는 우리가 8비트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영어 문자 수가 26개죠. 알파벳이. 그럼 대소문자 다 넣으려면 곱하기 2 하면 52가지죠. 그래서 52가지면 몇 비트가 필요하냐면 2의 5승이 32이고 2의 6승이 64니까 6비트면 충분하죠. 그런데 아까 했다시피 2, 4, 8로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를 8비트를 할애한다 이거죠. 네. 아스키 코드가 8비트예요. 이게 뭐의 약자인지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8비트를 할애하면 이 모든 물론 여기에 제어 문자라든지 특수 문자라는 게 포함이 돼야 돼요. 뭐 우리가 escape key라든지 스페이스바라든지 그래서 뭐 근데 8비트면 2의 8승이니까 이거는 256가지니까 충분히 그 많은 캐릭터를 이것까지 다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화면 화소의 색깔을 우리가 표시할 때 여기 화소랩은 이 화소에 빨강, 레드, 그린, 블루가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럼 이걸 자극을 하는데 레드를 하이 칼라 같으면은 이 화소당 2바이트를 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16비트죠. 16비트를 RGB가 나눠 먹다 보니까 5씩 나눠 먹어요. 그럼 레드에 대해서 5비트니까 레드에 대해서 2의 5승 이퀄 32가지 이를 차별화해서 이 쏘는 주사선의 강도 세기를 세분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블루도 마찬가지니까 가능한 칼라 수는 2의 5승 곱하기 2의 5승 곱하기 2의 5승이 되겠죠. 이게 하이 칼라예요. 하이 칼라. 1비트가 남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린에 대해서 1비트 해서 6으로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 눈이
그린에서 민감하다 그러니까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블루에다 1비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트루 컬러는 화소당 3바이트를 하래요. 화소당. 그러니까 이거는 레드 1바이트, 그린 1바이트, 블루 1바이트. 가능한 컬러 수는 1바이트니까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이게 거의 1600만 정도의 컬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킬로 메가, 이거 단위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1킬로 그러면 10의 3승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컴퓨터에서도 1킬로바이트가 그러면 1000바이트냐? 엄밀하게는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컴퓨터 내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의 n승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2의 10승 바이트, 1024바이트예요. 비슷하죠, 뭐 1000바이트나. 1메가바는 1킬로가 지금 1024개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메가바이트는 1024킬로바이트니까 2의 20승 바이트예요. 네, 거의 100만에 가깝죠. 뭐 그렇지만 그 엄밀하게는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게 10의 3승, 6승, 기가가 10의 9승이죠. 테라가 10의 12승, 페타가 10의 15승, 뭐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요새는 뭐 4테라바이트짜리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풀 HD 영화를 한 200편까지 저장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역으로 그렇게 저장 용량을 증가시키려면 저장 장치는 점점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밀리 단위, 아까 반도체는 나노 단위라고 했죠. 10을 마이너스 것은 점점 작아진 쪽의 단위도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서양권에서는 이렇게 3개씩 읽어요. 그래서 여기다 컴마 여기다 컴마 치거든요. 아까 10의 3승으로 증가하니까. 동양권에서는 사실은 4개씩 끊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 끊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단위가 만, 억, 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만을 40천이라고 농담 삼아 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낼게요.